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미신들을 발견하고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하는 날에는 손 없는 날에 가야 탈이 없다고 하고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재수가 없다. 아침에 거미를 죽이면 부정을 탄다 등등. 그중 상갓집을 다녀온 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아주 많이 알려져 있지요. 제대로 액땜을 하지 않으면 몸이 안 좋아진다. 혹은 심한 경우 사고가 났다더라 등등.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런 일들이 현실로 벌어져 많이들 신경을 쓰시고 있습니다. 상갓집에는 상문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문살이란 상갓집에서 맞을 수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해치는 독하고 모진 기운을 말합니다. 이 상문살을 맞으면 갑자기 병이 나거나 급사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요. 오늘 지혜의 밤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수로라도 상갓집의 부정적인 기운을 맞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이 정보를 꼭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갓집에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 첫째는 혼자 있어야 하고 음침한 기운이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께서 상갓집에 혼자 가지 마라. 기가 약한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는 말씀을 자주 들었지요. 그 말씀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갓집은 음의 기운이 강한 곳이라서 혹시라도 기가 약한 사람이 혼자 갔다가는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해가 진 뒤 상갓집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면 어떨까요?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는데 말이지요. 우리 모두 이런 상황이면 깜짝 놀라고 마음이 불편해질 거예요. 이런 건 바로 상갓집의 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서 상갓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가면 서로 의지하고 음의 기운으로부터 서로를 지킬 수 있지요. 혹시라도 혼자 가야 한다면 낮 시간에 가는 게 좋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많고 해도 밝게 떠 있어서 음의 기운이 약해지니까요. 상갓집 방문 후에는 밝은 곳,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예를 들어 카페나 공원에서 쉬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거지요. 이런 곳들은 우리 기운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세대의 지혜와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상갓집에 갈 때 이런 점들을 잘 지키면서 우리는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고인을 기리면서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상갓집에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 둘째는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말 중에 밤에는 큰 물가를 가까이 하지 마라 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귀신이 나오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어둡고 음침한 호수나 강가에서 귀신이 나타나죠. 이런 장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예부터 귀신들이 이런 물가를 좋아한다고 하니까요. 물이 많은 곳은 저승에 가지 못한 귀신들이 이승을 맴도는 곳으로 그래서 음의 기운이 특히 강하다고 해요. 밤에 물가를 걷다 보면 가끔 물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순간 등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느낌이 바로 그 강한 음의 기운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갓집에 갔을 때는 특히 물이 많은 곳은 피하는 게 좋아요. 작은 개울가 정도는 괜찮지만 큰 호수나 저수지 같은 곳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심지어 기가 센 분들도 여기에는 주의해야 해요. 자칫 잘못하면 기운이 센 사람도 귀신의 장난에 당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무서워서만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갓집에 갔을 때도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밤에 상갓집에 가셨다면 물가는 피하시고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지나가세요. 이렇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셋째, 상갓집에 갔다가 집으로 바로 돌아오지 마세요. 상갓집 방문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조금 주의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상갓집에 잠깐 다녀오고 바로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행동이 우리 가족이나 동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상갓집이나 장례식장 같은 곳은 슬픔과 애도의 기운이 강하게 모여 있어요. 이런 곳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고 나서 바로 집이나 일터로 돌아간다면 그곳에 무거운 기운이나 귀신이 우리 몸에 붙어 우리가 다니는 곳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기가 약한 가족이나 동료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더욱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상갓집을 방문한 후에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대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활기찬 분위기의 커피숍이나 북적이는 마트에서 잠시 머무르세요.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상갓집에서 온 부정적인 기운이 사람들 사이에서 흩어지고 우리 몸과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어요. 상갓집에서 받은 무거운 기운을 집이나 일터로 가져가지 않기 위한 작은 노력이지만 이렇게만 해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나 동료들이 기운이 약한 편이라면 더욱 신경 써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좋아요. 상갓집 방문 후에 잠시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동료들을 보호하는 큰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넷째, 하루에 상갓집을 2번 가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네 삶 속에서 가끔은 하루에 2곳의 상갓집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연달아 조문을 하는 것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상갓집에 간다는 것은 슬픔과 애도를 나누는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운이 우리 몸에 붙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한 곳을 방문하고 오후에 다른 곳을 가게 되면 그 사이에 우리 몸에는 아침에 방문한 상갓집에 무거운 기운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 상태에서 또 다른 상갓집에 가면 그곳의 기운까지 더해져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마치 두꺼운 옷을 여러 겹겨 입고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하루에 2곳을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바로 상갓집을 방문할 때마다 육개장을 한 숟갈이라도 드시는 거예요. 육개장에 들어가는 고춧가루와 각종 나물이 안 좋은 기운을 쫓아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물론 배가 부르실 수도 있지만 이 작은 행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해요. 하지만 우리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조언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갓집에 가기 전이나 간 후에 잠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갓집 방문의 의미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몸과 마음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상갓집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4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미 이 행동들을 하셔서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행동들을 이미 한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상갓집 다녀왔을 때 입었던 의복을 반드시 버리세요. 이유는 상갓집에서 받아온 슬픔과 안 좋은 기운을 우리 집과 우리 몸에서 멀리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는 상갓집에서의 슬픔과 무거운 기운을 조금이나마 털어낼 수 있고 일상으로 돌아올 때 마음의 짐을 조금 더 가볍게 할 수 있어요. 옷을 버린다는 것은 나쁜 기운을 이곳에 두고 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하지만 옷을 함부로 버리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옷 한 벌 한 벌이 소중한 시대니까요. 하지만 이런 행위 뒤에 숨겨진 의미와 그것이 주는 마음의 안정은 분명 존재합니다. 여기서 지혜의 밤이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갓집에서 돌아온 후에 옷을 꼭 버려야 한다면 그 옷을 특별한 방식으로 처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 옷을 깨끗이 세탁한 뒤 누군가에게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안 좋은 기운을 씻어내고 그 옷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 기부하기 전에 옷을 깨끗이 세탁하고 가능하다면 햇볕에 잘 말려 기운을 정화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신다면 상갓집에서 받은 부정적인 기운을 씻어냄과 동시에 덕을 쌓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부정은 떠나고 복은 굴러들어오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시끄러운 음악을 들어보시는 겁니다. 상갓집에 다녀온 후 우리의 마음은 슬픔과 무거운 기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분과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부정적이게 만들죠. 부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찬 마음은 다른 부정이 들어오기에 아주 좋은 상태가 된답니다. 그렇기에 이 부정적이고 무거운 분위기를 털어내는 방법으로 시끄러운 음악을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음악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키고 마음의 먼지 같은 부정적인 기운을 몰아내서 부정적인 기운이 침입할 틈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간편하고 즉각적인 기분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상갓집에서 돌아온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어 마음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어요. 상갓집 방문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을 통해 고인을 기리고 슬픔을 나누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마음과 몸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상갓집에서의 부정적인 기운을 털어내는 방법들은 우리가 다시금 건강하고 밝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부정적인 기운을 털어내는 과정은 단지 전통적인 미신이나 절차를 따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가 슬픔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회복함으로써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갓집에서의 경험 후에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고 여기서 소개된 방법들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도 공유하여 우리 모두가 상실의 시간을 건강하게 극복하고 다시금 밝은 일상을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지혜의 밤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고 돌보며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